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갭만 크게 줬지 하루 종일 루즈한 형태의 횡보장이었습니다. 장중 진폭은 5월 14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개파락이 생각보다 좀 더 나온 것은 아침에 시작할 때 나스닥이 0.4%까지 갑자기 밀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개파락이 조금 더 만들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움직여야 될 자리를 이미 다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375.20 라인에서부터 찍고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둘씩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미증시 FOMC 앞두고 혼조세 마감을 했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밤사이에 0.64% 하락 마감했고, 그 이후에 나스닥이 소폭 추가 하락 해서 이제 아침에 갭 하락 출발이 좀 더 나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생긴 갭을 다 커버하는지 주목해야 했는데 아래로만 모두 커버했죠. 보시면 아래로 갭을 또 다 커버했습니다. 어제 생긴 갭을 오늘도 커버를 했습니다. 계속 지금 갭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오버나잇 없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장세가 갭을 계속 자주 주니까 이렇게 갭을 자주 주고 또 그걸 다시 메꾸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장중에 몸통 자체를 줄여버리죠. 그쵸, 몸통 크기를. 그러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진짜 타점을,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면서 타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장중에 매매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아래로만 모두 커버했고, 이제 위로는 조금 모자랐지만 야간에 좀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 슈퍼갭이 물량을 추적해야 했는데 오늘도 대량 손실 보유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물량 축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율 체크 1384원대로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이 5,600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달러 선물은 5,600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잡혔죠. 그래서 중립에서 조금 더 이제 매수 포지션을 소폭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제 미국 잠깐 짚고 우리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부채 규모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35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증권사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지금 과거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 부채 규모, 부채 한도와 부채 규모가 정말 역대급으로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특히 20년 코로나 때부터는 완전히 폭증을 했고 부채 한도 자체도 급증 을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협상을 해놓은 것마저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유예를 해놓고 있죠. 25년 1월까지 유예를 해놨는데, 즉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부채 한도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왔죠. 그러면서 협상을 뭐 하고 계속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절대 수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 한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가팔라졌기 때문에 손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수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가능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 미국장도 그렇고 상당한 관망 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앞두고 있죠. 일정들을 보수적 관망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단 당장 오늘 밤에는 이제 졸트 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퍼스트솔라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되겠죠.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든 간에 정말 큰 폭의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아니라면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스닥 선물을 50에서 100포인트 정도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내일 장 시작점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끝난 이후에 변동이 많이 있을 테니까 시초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31일 수요일 삼성전자 확정치 발표,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하죠. 동결 가능성이 일단 우세하나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일본에서는 국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 감액 계획이 공개될 수 있고 현재는 매달 6조 엔 규모의 매입을 하고 있지만 2년 내에 단계적으로 절반 규모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일이 되는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결정이 되고요. 아마 96% 확률로 동결, 뭐 거의 사실상 100%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는 거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나 확률의 변화를 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100%할 거야 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면 그 시장이 갖는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이 경질이 없고 임기를 28년도까지 보장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러면서 자신은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이건 약간 딜을 한 거죠. 나는 대선 전의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데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나는 경질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을 거고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기를 내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금리를 대선 전에 인하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압박 플러스 딜을 한 건데 진짜 사업가답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7월 FOMC의 의중을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새벽에 그래서 3시 반 정도 인터뷰 시작해가지고 우리 증시는 이제 시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8월 1일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까지 실적 발표를 한 뒤에 우리는 위클리 옵션을 보게 되고요. 위클리 옵션 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그다음 그날 밤에 BOE 통화정책 회의와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월 2일 금요일 시초에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계속 중요한 일정의 연속이죠. 8월 2일 금요일 우리 CPI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이제 비농 지표 공개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전월 20.6만 명 대비 18.5만 명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전월 대비 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냐 요 사이에서 아마 8월 2일에 또 지표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현물. 오늘 우리 증시는 강세 업종에는 이제 쿠팡 관련된 물류 동방이나 KCTC가 강세였고요. 2차 전지 반등 시도가 있었죠. 에코프로 BM이 5.2% 올랐고 에코프로 머티가 2%, 에코프로가 1% 오르는 등 알테오젠과 같이 또 에코프로 BM도 같이 반등해서 시총 1위를 추격하는 알테오젠 좀 더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시총 1위를 이제 뺏길까봐 방어를 한 셈이 됐고요. 다목적댐 이슈가 생기면서 우원개발, 이화공영, 특수건설 등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우원개발과 이화공영은 상한가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바이오제약 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요. 대부분은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약세는 이건 지금 강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고요. 약세 섹터는 반도체 전반,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자, 반도체 KRX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장기 이평 노란색 240일 이평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거의 마지노선 한 파동 한 마디의 마지노선급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면 다음 라인까지 쏟아질 수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오늘 가까스로 지킨 삼성전자 8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킨 상태에서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3,500포인트 이하로 언더로 내려올 수 있는 위험한 지금 공간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시도돼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약세였는데 이제 그 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마 상승하면서 같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력 인프라 쪽 변압기 쪽이 오늘 조정이 좀 강했죠. LS 일렉트릭과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LS 가온전선 세명전기 재룡산업 뭐 대부분이 오늘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원전 섹터도 오늘 약세였죠. 네, 방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약세 조정을 좀 보인 날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8만 원을 사수했습니다. 근데 8만 원이 무슨 자리였냐?
8만 원 언더로부터 오후장에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대기되고 있었습니다. 8만 원부터 7만 9천 원 쭉 이제 개인들은 이제 하락하면 좀 사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쭉 이제 걸어뒀는데 8만 원만 조금 체결됐을 뿐 그 이하로는 체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일부 매수가 잡혔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매수를 주지 않고 반등을 했었고요. 개인이 매수한 날이긴 하지만 개인한테 크게 물량을 넘겨주지는 않고 반등한 꼴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 8만 원이 다시 깨지고 그 아래로 내주기 시작하면 대중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동시에 급락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RX 반도체 지수 마지노선을 위협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KRX 반도체 지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두 종목의 힘은 비슷합니다. 20%대로.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이 좀 축소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짝 말랐습니다. 거래대금이 바짝 마르고 그러면서 800 방어와 800 방어를 가까스로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 피보나치 382자리 사이에서 지금 거래를 줄이고 있죠. 막힐 자리 875자리 막혔고 추세 막혔고, 그다음 이탈할 자리 계속 단계적으로 이탈했고 저항받고, 그다음에 또 이탈해서 또 저항받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를 바짝 줄였습니다. 거래 대금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자리가 우선적으로 돌파 안착이 나온 뒤 다음 480 자리를 넘봐야지 일단 첫 단계부터 지금 내일 시도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꾸만 실패하면 다음으로 또 추락할 수 있는, 이게 마디가 끝이 아니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디가 끝이 되려면 여기서 딛고 480선을 올라서 안착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단기 낙폭이 큰 반도체의 반등과 2차 전지의 연속 반등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도 뭐 지금 연속 반등을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탑10 지수를 보시면 지금 추세가 계속 밀리고 있지만 그 어떤 반전 신호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락해서 잠시 머물러서 잠시 멈춰 있는 단계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 추세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이거 넘어가서 구름대 넘어가서 올라서기 시작해야 이젠 긴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요. 제가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때도 내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에코프로 BM이 자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에 이제 로그 차트를 와서 보죠. 로그 적용을 해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이탈하면은, 여기 이거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탈하면은 다시 그 음봉을 양봉으로 살리지 못한다면은 장기 침체 하락형이 지금 될 수 있다라고 그때 3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이때 기준 음봉이 돌파되지 않는다면은 계속 부담이에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시간을 끌어버릴 수 있는, 대형주가 진짜 맘먹고 올라갔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말 몇 년이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힘이 빠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연속 반등이 나올 거라고 또 보시면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관측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도 코스닥 쪽에는 좀 긍정적일 테니까. 그다음 계단식 매물 공백 자리는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400, 396, 388, 383, 379에서 380, 374, 369, 361, 이거는 선물 9월물 지수로 기준을 한 거고요. 내려갈 때도 한 칸씩 매물 공백 주면서 이동하고 있고, 올라갈 때도 한 칸씩 매물 공백 주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고요. 374에서 380, 어제 자 보시면 374에서 380 한 방에 갔죠. 380에서 374를 가는 과정인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생긴 갭만 메운 상태였죠. 그래서 이탈할 때도 이탈 후 저항 체크까지 확인하고요. 돌파할 때도 돌파 후 지지 체크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제 주봉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봉 보시면 어때요? 주봉의 지지라인, 추세 지지라인, 추세 빗각 라인에 거의 도달하고 있죠. 여기에 과거처럼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 학습효과, 이거는 진짜 학습효과잖아요. 이만큼 내려오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은 학습효과입니다. 미래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관측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만약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열리는지 여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한 번에 주봉상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현하는지, 마침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요한 일정이죠. 특히 8월 8일 옵션 만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그러면 좀 더 반등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죠. 오늘 파생반의 트레이딩 포인트는 이미 장전에 1차 지지 자리를 375.22로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제가 아침에 장전 옵션을 파악하면서 좀 숫자를 결정하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범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요. 375에서 375.2. 근데 오늘은 이제 1차 지지는 375.2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오늘 저점 라인을 보시면 어디죠? 375.2에서 딱 찍고 터닝을 하죠.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최정점 라인 부근에서 왕개미죠. 왕개미의 콜옵션, 월물 콜옵션이 진입을 합니다. 왕개미 형이. 그렇죠? 그 왕개미 형은 그날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콜옵션을 들어오죠. 그래서 어제도 제 상단 라인과 일치하는 자리였고요. 오늘은 이제 하단 라인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1차 지지, 첫 번째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375.2에서 딛고 올라섰습니다. 근데 뭐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지지 자리에서 숏을 보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저한 이탈이 나오면 다음 라인까지 내려갈 텐데 오늘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생반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또 오늘도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셨는데 보시면은 오늘도 100만 원, 108만 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169만 5천 원, 그다음에 8만 원, 51만 원, 네, 크고 작은 수익 인증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104만 원 눈에 띄는 거. 자, 그다음에 54만 7,500원. 그다음에 눈에 띄는 수익 인증이죠. 바로 또 우리 가장 잘하고 계시는 KM님의 1,000만 원 수익. 오늘 같은 장에서 1,000만 원을 어떻게 냈는지 참 대단하신데 장중에 매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셨고 여기를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지지 라인을 체크한 다음에 지지 부근에서 진입 청산 여러 번 반복하셨다고 하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도 1,000만 원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중에 체크했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지지 여부, 그다음에 투신 장중 선물 신규 매도를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적어드렸던 거고요. 아침 우리 시장 개장 전 나스닥 급락 0.4%가 나왔고 아침 개파락이 조금 더 나왔죠. 외국인 선물은 어제에 이어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 우위였고요. 신규 매도 우위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5천억대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사유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 확대 추정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다 비슷하게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막판에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좀 일어났는데 우리 증시는 큰 반응이 없었는데 야간으로 넘어와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는 1조 7천억 정도 추정되고요. 점점 중립에 가까워지고 있고 스위칭 시도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누적 매수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위칭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량 매도를 진행하면서 눌러버릴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이 스위칭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관리하는지 그런 눈치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이제 내일 FOMC 일정을 앞두면서 대기 경계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오늘 기나긴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리가 깎였나 봤는데 옵션 프리가 많이 깎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8월물 등합은 옵션의 양합, 등합은 등가의 양합 어제 9.00에서 오늘 8.78로 전일에 비해서 그 전전일에 비해서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옵션의 프리도 깎지 않은 횡보를 보였다. 이거 아마 개파락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수상하다. 제가 어제 여기서 7,900억을 매수했다가 쭉 계속 밀어내는 게 찜찜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찜찜하고 외국인 수급이 경험적 측면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개파락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야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회되면서 내일은 갭 상승을 만든다면은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단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5월 14일 이후 선물 최저 진폭을 기록했고요. 그 진폭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종가의 선물을 외국인이 700억 정도를 매도
축소하면서 마감했고요. 투신 배팅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투신이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큰 폭의 수급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하자라는 심리, FOMC 보고하자라는 관망세 심리가 짙었고요. 글로벌 증시의 막판 반등 분위기에 우리도 약간의 편승을 하며 꼬리 달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 약세했던 것에 비해 현재 미국장 본장 개장 전 야간장 초반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 장 시작은 오늘 종가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거의 대부분 달려 있다고 보고요. KRX 반도체 지수가 240선 장기 2평까지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연관지어서 회복하는지 반등하는지 여부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를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뭐 초반이라 내용도 없고 관리자가 또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내용 관리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용 자체는 이제 정보 공유방이나 정회원방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때때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내용들 올려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일단 가입을 하시고 가입 신청하시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승인을 해드릴 거고요. 주소는 이제 네이버 카페 이제 PARK JOONGSA 박중사 하시면 되고 뭐 검색어로 카페명 검색해가지고 박중사 검색하면은 카페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파생 박중사 이름으로 된 카페를 가입하시면 되니까요. 특히 정회원분들의 경우는 3번 내용을 잘 쓰셔야 등업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도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